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책, 전메리님의 당신의 연애에 답한다. 여기 귀여운 분이 여기 전메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고 되게 말씀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남자, 여자 다 대상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인데 2012년도에 말쯤, 12월쯤에 이 책을 출간하셨고요.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이분 책 쓴 거를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이제서야 알아가지고 읽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일단 책 차례를 몇 읽어드리면, 첫 번째, 유혹에는 순서가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에게 끌리는가. 세 번째, 상대를 읽는 순간 유혹은 성공한다. 네 번째, 매력 200% 상승 연애 코칭. 두 번째, 매력은 권력이다. 여섯 번째, 차이를 이해하면 마음이 읽힌다. 일곱 번째, 연애에 완벽한 실패는 없다. 이렇게 7가지 큰 주제로 안에 소목차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쓰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재밌게 읽고 좋은 거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커피, 이게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설탕 막대기 적는 오이시군 아래 커피. 이 커피. 네. 직구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탕 막대기를 젓다 보면 이 설탕 막대기가 녹아가지고 아주 커피가 맛있어집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말씀 너무 귀엽게 해주셨다. 필로그에 써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미슐랭 3스타 셰프의 레시피보다 맛있게, 방학기간 완성, 영어 회화보다 빠르게, 스펙업 자격증보다 훨씬 더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연애를 위한 특별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연애부터 인간관계까지 모두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분 너무 말씀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우리 전메리님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기대감이 더 상승되네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유혹에는 순서가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춰주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니까 맞춰주고 싶은 거겠죠? 네, 읽어볼게요. 네, 전메리님께서는 관계가 진전될수록 이성적 매력은 성적인 욕구로 커지게 되고, 친밀감은 만남을 거듭할수록 깊은 유대감을 만들며 투자는 관계를 위한 희생과 책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확장이 일어날 때 비로소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애의 메커니즘이다. 그렇대요. 아직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 못하겠는데 더 읽어볼게요. 외모의 최소선이란 스킨십을 상상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를 말하는데, 이 선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인성이 좋고 가진 게 많아도 신체적 접촉이 꺼려지는 사람을 보며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만족한다면 다른 것으로 이성적 매력으로는 충분히 더할 수 있다. 그렇대요. 유혹하는 자, 유혹당하는 자, 분위기를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특정 장소나 상황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긴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라도 해도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보게 되는 순간 상대는 그 사람을 잠재적인 연애의 대상자로 고려하게 된다. 분위기를 만들 장소로는 로맨스 영화나 연극, 조명이 있는 와인바, 감성적인 밤과 야경이 보이는 장소, 분위기 있는 BGM이 흐르는 차 안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런 데 가는 것 자체가 데이트 아닌가요? 단둘이 간다면? 단둘이 갈 일이 단둘이 가게 되는 아니다. 차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은 뭐 데이트가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약간 분위기가 있는 장소가 될 것 같네요. 상대의 연애 욕구를 자극하라. 상대방이 연애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외롭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보라고 조언하셨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활용해서 주변에 뭐 연예인을 친했겠거나 청첩장을 받은 얘기 이런 걸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자극하는 건, 연애를 하고 싶게 자극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나랑 안 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상대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랑 하고 싶어지는 건. 메리님이 보면 목차에 따른 재밌는 그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를 재미나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빌려서 나는 진짜 말할 주변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걸 보고 좀 따라해보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A급 시크릿. 일단 타이틀만 읽어보면, 사람이 몰리는 곳은 곧 맛집이 된다. 진입장벽을 낮추자. 스토리가 사람을 홀린다. 이런 주제로 얘기해 주시네요.
여중, 여고, 여대처럼 여자로만 구성된 집단에서는 허술한 성격 탓에 손이 많이 가는 친구보다 중성적인 느낌의 여사친이나 세인 성격의 사이다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제가 여중, 여고, 여대 나왔거든요. 난 어떤 성격일까? 예전에는 되게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활달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남자들이 더 많은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중성적인 성격이 된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ENFP였나? 다수의 남자들은 자신에게서 볼 수 없는 여성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뭐든 해낼 것 같은 강한 여자보다 도움이 필요한 여자에게 보호 본능을 느끼고 나아가 그러한 모습에서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의 가벼운 장난에 친근감을 느끼고 다정한 모습에 끌림을 느끼며 많은 남자들은 여자의 친절한 기대를 하게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인 빈틈에서 가까워질 기회를 보게 된다. 그러니 남자들이 다가가고 싶은 여자, 여자들이 다가가고 싶은 남자가 되길 바란다면 이성의 관점에서 선호도를 고려하여 상대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호감과 호의를 알아차리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수동적으로 상대가 보이는 행동을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때는 상대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당신을 알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서서히 감정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 친절을 가장한 애매한 호감을 먼저 던지며 그걸 받는 상대는 당신의 마음이 뭔지 궁금해하게 되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심 끌기의 시작이 된다. 성급하게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로 확신을 주게 되면 상대는 그 마음을 받을지 거절할지를 선택하게 되지만 내가 너를 좋아할까 아닐까 라는 애매한 태도로 알 수 없게 만들면 상대방은 거절과 수락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을 궁금하게 만든 당신을 관찰하고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알려준 은근한 표현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다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비언어적 호감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억하기로 하자. 예시로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요. 나 그때 누구씨 포토피넛 라떼 좋아한다고 했죠? 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맛있는 카페 알아요? 너 커피 안 마신다 그러지 않았어? 허브티 종류 되게 많더라. 그 카페로 가자. 이런 예시는 과거에 들었던 당신의 취향, 기호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나도 머리 짧게 자른 게 어울리려나? 긴 게 나은가? 나 머리 내렸을 때가 나아, 올렸을 때가 나아. 상대에게 당신을 평가하게 하고 상대의 취향을 물어보는 것도 애매한 호감에 해당된다. 이때 상대의 의견을 수렴해주면 상대는 김칫국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기 앞에 커피 1대1 하더라. 너 한 잔 마셔. 상대를 위해 준비한 걸 드러내기보다는 이것을 나눠주는 게 훨씬 은근하고 애매하다. 은근하게 호감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시간적, 감정적 소비는 연애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이 세 가지의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위해 물건을 사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시간적 투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서 대단한 투자를 받아내기란 힘들 뿐더러 성급한 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사진이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관한 사진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데 들이는 사고와 시간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일상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하는 대화는 친밀감을 높이기도 쉬워지게 된다. 만약 서로의 호감을 이미 확인했거나 썸을 타는 중이라면 이보다 강도 높은 요구가 가능하다. 최소함의 호감이 있는 상대라면 상대의 이상형과 취향에 공감하게 되고 상대의 취향을 토대로 상대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들이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위의 대화처럼 상대가 당신을 탐색하면서 당신의 취향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다. 경제적 투자라고 하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난 요즘 에지펌하고 다니는 남자만 보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 근데 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본 적 있어? 경제적 투자라고 하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식의 태도는 앞으로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 하지만 넌지시 선호하는 취향을 얘기하며 상대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권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소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덜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취향에 맞추는 경제적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감정적 투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고조시킨 후에 기대하는 바를 주지 않음으로써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감정 기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메리님이 정말 재밌는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재밌게 읽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안 읽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연애 초보라면은 읽어보시고
좀 참고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읽어주고 싶은데 내가 재밌게 읽을 자신이 없어요. 부담과 센스의 한 끗 차이. 짝사랑하는 상대의 생일이 다가오고 중에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가 급발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 상대의 호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데는 시기적절한 선물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선물이 고르는 데는 말 그대로 센스가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받는다면 어느 것에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될까? 첫 번째, 수고해 라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200원짜리 커피 기프트콘.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해서 사주고 싶었어 라며 직접 가지고 짜리 화분. 2번을 선택한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기프트콘을 하나 보낸 사람보다 화분을 선물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기억하고 있다는 고마움과 꽃을 고르고 전해주는데 소요된 노력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만 이것을 관심 없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커피 기프트콘 정도는 사소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고작 3분에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관계에 맞는 적절한 투자의 상한선이 곧 그 사람의 센스를 좌우하게 된다. 그렇겠네요. 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달하는 진심은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러니 일반적인 또는 감정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는 직접 줄을 사서 찾아다 기프트콘을 보내는 것이 센스 있는 행동인 것을 기억합시다. 20대 후반부터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나 시간은 그만큼 부족해지며 여러 번 경험한 사랑과 이별로 감정을 느끼는 폭까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미약한 호감이 생겼을 때 셋 중 가장 여유로운 경제적 투자가 먼저 발생하게 되고 수시로 연락하거나 만나러 찾아가는 시간적 투자는 가벼운 호감 이상으로 발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된다. 연애를 드라마로 배운 로맨틱한 스타일. 지금 너네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 둘이 애틋한 감정을 공유한 사이라면 이러한 행동까지 로맨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불편함과 불안함을 심어주게 된다. 막연히 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고백을 받아줬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도 자신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다면 찾아가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달리게 하는 급발진. 단순히 서로 약간의 호감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이일 뿐인데 갑작스럽게 남친, 여친 코스프레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마치 사귀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의 행동을 하고 지나치게 애처럼 대하는 행동으로 만나는 사람의 주체성을 앗아가는 경우는 급발진에 해당된다. 일시 멘트가 있는데요. 술 마시러 안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다른 여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임에 남자도 있어? 여자도 있어? 안 먹으면 내가 혼낸다고 했지. 이렇게 사생활을 간섭하면 안 되겠죠? 사귀면서도 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사귀기 전부터 사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오그라드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한다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러한 행동은 급발진을 반복하는 사람은 물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나 연애 초기에는 만나고 있는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좋은 멘트로 추천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밥 잘 안 챙겨 먹나 봐.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친구들이랑 있을 텐데 카카오톡 하느라 눈치 보지 말고 들어가면서 연락해. 늦은 밤 장문의 문자 메시지. 여유가 없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거나 자신이 예측하지 않는 반응을 보게 되면 혼자 안달이 나서 늦은 밤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우리가 대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저 친구처럼 하루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무래도 바쁜 너랑은 그런 쉬운 일도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거라면 앞으로 좋은 친구로 남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 자꾸 안달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데 이러한 순도 높은 급발진에 순순히 응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면 참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알아서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것은 복권조차 사지 않고 당첨되길 바라는 것과 같다. 사람은 누구에게 끌리는가? 제목이 유혹의 성패를 나누는 5초.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좋대요. 소개팅 나가기. 그러면 상대가 선호하는 분위기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데 느낌이라는 것은 이목구비나 얼굴의 구체적인 생김이 아니라 고양이 같은, 강아지 같은, 차가운 인상 등의 특정 이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가 우월한 외모를 가진 연예인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도 주눅들 필요는 없다. 알파와 베타를 끌어당기는 점오진. 점오진이 무슨 뜻이죠? 아시는 분 댓글 좀. 사람은 누구나 힘과 권력을 갖길 원하고 힘을 가진 알파를 존경한다. 특히 오롯이 공부만 했던 모범적인 학생이나 알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암울한 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모르겠어요. 저는 권력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여기서 점 오지는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저자는 엉덩이 뽕하고 어깨 패드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안 좋아해서 키 작으신 분들이 억지로 뭐 키 높이 심는 거는 더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개박해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남자. 책을 느끼면서 이 저자가 약간 연애를 잘 못하는 분들이 개발하거나 볼 만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보다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여자. 열등감이 높은 남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은 능력이 좋으면 여자는 알아서 붙는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열등감이 높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내가 더 예뻤으면 저 남자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밀며 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일상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작은 성취도 성공으로 여기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파트 3. 상대를 잃는 순간 유혹은 성공한다.